이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도 많이 되고, 그 연구하면서 되게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인류와 또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었다면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좀 더 빠르게 이 길을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나는 꼭 이런 연구자가 될 거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재밌어 하던 걸 쫓아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연구를 할 때도 사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야만 해 라기보다는 이런 문제 좀 재밌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혹은 생각했을 때 파급력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그 분야의 이름이 좀 더 정확하게는 아날로그 인 메모리 컴퓨팅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자 하나에 0 아니면 1,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 같은 경우에는 0과 1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에 비해서 훨씬 작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만큼 또 중요한 개념이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그 용어인데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하면 1과 2를 더한다고 했을 때 1과 2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소자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즘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와 연산 기능이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데이터가 오고 가느라고 거기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인메모리 컴퓨팅 방식에서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에너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단백질 고주예측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운이 좋게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가 만든 건 사이언스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건 네이처에 이렇게 논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명과학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실험으로만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이 아닌 다른 계산 방법 혹은 AI를 활용을 했을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임팩트가 컸어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총 결산을 하면서 이제 사이언스 저널에서 올 한 해 가장 혁신적인 연구가 무엇이었나요? 10개 정도 후보를 추려가지고 독자들한테도 투표를 받고 에디터들 안에서도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일치한 게 단백질 고주예측 인공지능이 생명과학 연구를 이렇게 그동안 실험에만 머물러 있던 그 한계를 깨고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류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어떤 난제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하는, 갈급하게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온전히 누리려면 어떤 소수의 돈이 많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인공지능 반도체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훨씬 저전력으로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저렴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희망하기로는 제가 그 연구하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기술 분야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협력해서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인류의 행복과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지금은 항체 설계 관련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생명과학 연구들은 대부분 상관관계 파악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났을 때 혹은 약간 변형이 생겼을 때 이게 왜 이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그 중간 인과관계를 저희는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동안은 관찰에 따른 가설 세우고 그거에 대한 검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상관관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한 면들이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산 방법들 개발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 세포 안 혹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사이들의 이런 상호작용 지도를 인공지능 혹은 다른 계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밝혀내는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겠습니다가 제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런데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도구를 만드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지금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돌파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학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미래에 그런 기술을 직접 개발하게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그랜드 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미래에 유망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접해 볼 수 있고, 저희가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랜드 캐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이 저희 연구하는 분야에 어떤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그랜드 퀘스트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이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자체가 사실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냥 뭐 항체 설계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실제 그게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어떤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지? 약간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이 했던 윤태현 교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까지 뭔가 찾아보는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좀 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잘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랜드 퀘스트라는 일회성 그냥 프로젝트로 그냥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랜드 퀘스트 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실제 연구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좀 응원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너네가 얘기한 거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정말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중장기 계획 그리고 좀 더 도전적인 연구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명과학 관련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더 잘 수행하려면 결국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AI와 바이오의 접목이 중요하다.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앞으로 AI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바이오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AI와 바이오를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국내에 갖춰졌냐라고 하면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각계전투하고 있어요. AI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자 어떻게든 연구비를 따와서 자기 랩에 구축을 하고,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인프라가 일단 잘 갖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분야와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없거나 계속 바뀌거나 그런 일이 꽤 자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방향으로 A라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B를 하게 되고,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 분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과제도 방향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셔야지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